이 외에도 오늘 핫했던 종목들 다양했습니다.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에서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종목들이 내일장에서 그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매니저는요. MBN골드 김동호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네, 뭐 일단 그 긴 휴일이 지나고 나온 첫날에 보통은 네. 이제 장이 좀 약할 경우에는 강보합 마감하는 정도로 그치는데 오늘은 장 초반부터 갭을 떠서 견고한 상승으로 마무리됐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그 장이 강하다 볼 수 있고 또 외국인 투자가들이 시장의 주도 세력으로 재부상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며 원달러 환율이 오늘 급락을 하면서 직전 저점 하방 이탈에 대한 그 기대가 또 생겼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4차 산업 쪽에서 대한민국의 그 4차 산업 선두를 달리고 있는 바로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이 우리 주가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와 같은 흐름 특히 외국인이 주도해서 고가권이긴 하지만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버리지 않고 원화표시 자산을 계속 모아가고 또 한국의 대표주들을 산다라는 점, 이 점은 한국 경제 전체를 산다 이렇게 보아도 과언이 아니니까 이런 흐름은 일단 그 뭐 겨울이니까 여러분 불을 떼 보셨겠지만은 아궁이에 불을 떼면 처음엔 이제 아랫목만 따뜻하죠. 시간이 지나면 윗목까지 다 따뜻해지거든요.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그 온도를 잘못 놓게 되면은 어떤 집에 가면은 온도를 조금 하수들이 놓은 경우에 불 넣는 부분만 이렇게 새카맣게 장판이 타고 그리고 이 불길을 잘못 만들면 저 위에 그 소위 그 윗목이죠. 윗목에도 까맣게 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와 같은 상승은 5월 정도 전후까지는 상당히 그 견고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은 특히 이제 미국의 2분기 성장률 기대감이 11% 전년 동기 대비해서 경제 성장이 나올 거기 때문에요. 경기도 좋고 수급도 좋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글로벌 경쟁력도 세계 최고를 평가가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소위 그 4차 산업 부분의 IT나 또 혁신 지수라고 얘기하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같은 흐름을 타고 증시의 훈풍을 예견케 하는 그런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그 서막을 알리는 날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 훈풍의 서막을 알리는 오늘장 정리를 해주셨네요. 그러면 오늘도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그 전에 매니저 적중률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적중률은요. 100% 가운데 70% 기록해 주셨습니다. 오늘 더 좋은 성적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에서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키워드 10위까지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10위까지 만나볼게요. 네, 오늘은 반도체 대장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3%대 상승하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또 차량용 반도체, 반도체 장비 이렇게 세 군데나 반도체 관련 테마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가 오랜만에 2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LG화학 또한 3%대 상승했는데요. 반면 소송전을 일으켰던 SK이노베이션은 3%대 밀리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네, 코로나19 3위 차지했고요. 언택트가 6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카카오 네이버 다 강한 하루였죠. 또 운송물류, 골판지 관련해서 또 쿠팡 관련해서 엮일 수 있는 테마들이 두 군데나 자리하고 있습니다. 9위는 CMO고요. 10위에는 방산주가 랭크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인 종목들, 종가 상황과 함께 10위까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을까요? 네, 오늘 삼성전자 3.19% 멋지게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약간 희비가 엇갈리면서 4%대 하락했는데요. 그래도 저가 매수 타이밍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셀트리온은 오늘 상승했습니다. 레키로나주를 17일부터 의료기관에 공급한다는 소식과 또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유럽에 진출을 했다라는 소식으로 오늘 주목받았고요. SFA 반도체, 테스 다 함께 오늘 급등하는 하루였습니다. 네이버 재평가할 시점이 왔다라는 소식으로 오늘 5%대 멋지게 상승했고요. 동방 상한가, 연일 상한가 보여주면서 주목받았습니다. 명풍재지 재지 관련주에서 상한가 보여주면서 마무리했고요. 바이넥스 9%대 상승했습니다. 한화시스템 방산주 내에서 주목받으면서 12% 상승하면서 종가 형성했네요. 이제 구체적인 종목들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1위를 차지한 삼성전자입니다. 생산 규모가 약 1조 원으로 추정되는 퀄컴의 5G 모뎀 칩을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수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 기대감 힘입어 오늘 또 한 번 올랐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뭐 삼성전자는 최근 한 달 조정 받았거든요. 네. 코스피 지수가 아마 조만간에 신고가가 날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9만 원대는 다시 회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1조면 별것 아니거든요. 삼성전자가 한 분기 그 흑자를 낼 때 뭐 많이 낼 때는 5조, 뭐 7조, 6조 정도까지도 내기 때문에 매출액으로 그 1조라는 게 별게 아니지만은 항상 봄이 오기 전에는 제비 한 마리가 날라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서 우리는 봄이 오겠구나라는 것을 알죠. 그것처럼 이 퀄컴이 그 작년에 벌써 이제 나왔던 내용인데 이게 실제로 수주가 됐지만 요 뉴스로 올랐다기보다는 어쨌든 경기가 이제 올해 2분기부터 본격 회복이 진행돼서 네. 제가 판단할 때 4분기까지는 글로벌 경기 회복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거로 이렇게 예상이 돼요. 그래서 경기가 좋게 되면 반도체라고 하는 것도 과거에 이제 2000년도에 또 2010년도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중국이 고성장할 때 화학주, 철강주를 이제 소재 관련 종목이라고 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산업이 혁신이 일어나면서 옛날 산업들보다는 4차 산업 쪽에서 성장이 더 큰 4차 산업으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거라서 이 4차 산업에 들어가게 되는 기본적인 소재나 부품에 해당되는 것이 반도체라서 이것은 결국은 경기 관련주로 봐야 되고 그런 면에서 경기가 좋아지는 뭐 적어도 3분기 정도까지는 삼성전자의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을 거다. 단 많이 올랐기 때문에 속도 자체는 조금 천천히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경기 회복이 되면서 천천히 이 삼성전자는 9만 원대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그 아래 위치한 SK이노베이션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과의 소송전에서 패소를 하면서 주가가 하락했는데요. 내일은 상승할까요? 아니면 하락할까요? 네, 이 종목은 지금 오늘 합의 소식이 있는데 그러나 아직은 제가 스탑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기추가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물론 오늘 급락이 나오니까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악재를 두고서 바로 급등한다라고 보기는 조금 부담이 돼요. 앞으로도 아마 잔여 남아 있는 그런 악재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 문제와 관련돼서 좀 잊혀질 때쯤 되어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기술적으로 한번 보면은 지난번 상승했을 자리가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제 좀 저항을 받을 자리에 이제 왔다가 내려온 거라서 네. 기간 조정을 좀 보인 연후에 재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탑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뭐 낙폭이 컸기 때문에 받쳐 올렸지만 내일은 다시 한번 또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스탑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지만 좀 쉬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SK이노베이션 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지만 당장 내일은 좀 하락 을 한 번 더 해나가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백신이 본격화가 진행되면서 이 정유업종에 대한 전망은 좀 좋은 상황입니다. 네. 그때 SK이노베이션 더 기대해 볼 만할까요? 일단 정유업종에 대한 내용은 너무 낙관적으로 보시지는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 자체가 지금 정유업종은 기본적으로 자동차 잖아요. 물론 뭐 기름이 팔리고 요즘에 유가도 오르고는 있습니다만은 점점 이제 전기차나 이런 쪽으로 또 수소차나 될 수 있으면 탄소 제로화 정책에 가면서 정유업 쪽은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산업의 축소 지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네. 사실 그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오로지 제가 판단할 때는 그냥 SK이노베이션은 소위 배터리와 관련된 모멘텀에만 주목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유주보다는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해서 SK이노베이션의 성장성이 더 부각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6위를 차지한 네이버입니다.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 공식화 소식으로 네이버의 가치를 재평가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계속 주목받았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이 네이버라고 하는 종목은 제가 이렇다 스탑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것이 네. 트렌드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이고 외국 매수가 유입이 됐고 또 사실 이 네이버는 밸류로 보면은 미국의 아마존이나 이런 종목과 비교하면은 사실은 밸류는 좀 싼 편에 속해요. 그래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온 것도 아마 그런 건데 쿠팡이라고 하는 이슈에 이제 붙여서 사실은 지금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네이버가 미국의 아마존이라든지 또 이런 소위 사이버 이 인터넷을 활용한 그런 큰 이 마케팅 회사들과 비교했을 때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밸류상으로도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실적도 좋은 편이고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쇼핑 저도 많이 이용하는데 그럼 이 네이버 쇼핑의 성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징이 그렇죠. 네, 이 쇼핑이 성장은 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사실 네이버가 많이 올랐어요. 올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멘텀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이제 상당 부분 이제 반영은 돼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이 쇼핑이 부각되는 그 부분은 이제 경기 관련주 차원에서 좀 보는 것하고 그다음에 아마존이나 이런 종목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밸류상으로 가치 평가상으로 좀 저평가돼 있다. 이런 요소.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살 때 결국 대표주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떤 수급 상황의 호재 이런 걸 통째로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이 소위 이 네이버 쇼핑 때문에 폭등한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경기가 좋아지면 다 함께 또 이 호재들이 부각되니까 이 종합적으로 볼 때 수급도 좋고 또 경기도 좋고 또 이 실적도 좋고 그러니까 가는 거 다 또 오늘 사상 신고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빠진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네. 네이버 쇼핑의 성장성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다고 하기보다는 경기 회복 그리고 대장주로서의 수급에 대한 이점으로 좀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7위를 차지한 동방입니다. 쿠팡 하면 바로 떠오르는 종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쿠팡의 미 증시 상장으로 수혜를 얻은 종목 중 하나입니다. 1월에는 3연상에 성공을 했고 이번에 2연상에 또 성공을 했는데요.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이 동방은 사실 오늘 좀 많이 갔어요. 그래서 네. 지금 점상가 이렇게 빡 하면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상한가 오늘 기록했고 여기가 지금 여러분 눈에 안 보이실 텐데 점상한가 상태예요. 상한가 연속 이렇게 가서 여기에 선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우주 돌파가 여기 빨간 선인데요. 이걸 넘어가서 슈팅이 들어올 때는 첫 번째도 여기 붙다가 조정에 나왔듯이 종목 오늘 점상한가 갔지만 아마 내일 정도면은 고공권에서 매물이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고 중기적으로는 더 갈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슈적 관점에서의 상승은 아마 내일 하루 오전장 정도 전후만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스탑 의견 쫓아가 물린다 이런 관점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슈적인 상승은 내일 좀 쉬어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테마성으로, 이슈성으로 급등했다고는 하지만 좀 더 내다봤을 때 이 동방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일까요? 일단은 밸류는 더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운송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우리나라 운송 관련 종목들을 항상 생각할 때 이슈로 보지 말고 미국의 운송 관련주들이 가긴 가요. 경기가 좋아지면은 운송도 늘어나고 역시 경기가 좋아진다면 이제 여러 가지 물류도 늘어나고 또 유통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소비도 늘어나고 생산도 늘어나니까 당연히 좋아지는 흐름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이 그래서 쿠팡의 상승만큼 갈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고 그냥 테마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슈 자체가 가다가 또 멈칫거리면은 기술적으로 특히 이제 과매수 국면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익절을 잘 잡고 가시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운송산업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운송산업이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글쎄요, 이게 성장산업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냥 평범한 그런 산업이에요. 운송산업은 과거부터도 이 운송산업 중에 이제 대표주가 CJ 대한통운인데 대한통운의 움직임을 보면 그냥 평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고 뭐 이게 그 소위 얘기해서 쿠팡이랑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지분 교환을 했다든지 또는 뭐 쿠팡의 자회사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라면 좀 뭐 이해는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아니고 그냥 이제 비즈니스상의 제휴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 이 종목이 날아가서 예를 들면 CJ 대한통운처럼 클 것도 아니고요. 그런 관점에서 테마는 테마로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운송산업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고 아직까지는 좀 테마주로 보는 편이 맞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9위를 차지한 바이넥스입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V의 위탁 생산 기대감으로 오늘 급등했습니다.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호재로 관련 테마들이 오늘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내일도 상승일까요? 아니면 하락일까요? 네, 뭐 이 종목은 그 지금 모멘텀의 핫한 중심에 서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의견을 드리는데요. 드리는 배경은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요즘에 항공주가 이제 강하거든요. 잠시 후에 또 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 소위 스마트 팩토리나 또 소위 산업 로봇화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스마트 제조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게 원래 이제 처음에 1등이 된 계기는 우리가 반도체를 생산하다 보니까 반도체는 사람이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대량 생산이고 세밀한 그런 그 생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로봇을 많이 썼는데 이게 결국 생산성이 높다 보니까 그 부분에 만들어진 스마트 팩토리 운영 시스템들이 성과를 내다 보니까 그것이 2차 전지에서도 지금 세계 최고의 영향을 달리고 있죠. 그다음에 그 스마트 팩토리가 결국은 바이오 쪽에서 바이오 시밀러에 또 세계 최고의 제조 영향을 보이면서 러시아도 이제 우리에서 백신을 생산하는데 이 흐름이 점점점 이제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바이넥스가 이제 개별적으로 백신을 생산한다라고 하는 것도 재료가 호재이지만 이것이 대한민국 갖고 있는 4차 산업의 가장 핵심 역량 중에서 바로 스마트 제조라고 하는 스마트 팜이라고 하는 그런 쪽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이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것은 짧은 모멘텀이라기보다는 한국이 앞으로 제조 분야에서 뭐 요즘에 항공기도 이제 기계가 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아주 복잡한 무려 20만 개나 되는 그런 부품들도 사람 손 안 대고 그냥 기계가 알아서 자기가 알아서 소위 뭐라 그럴까요? 천공이라 그래서 나사나 뭐 이런 부분이 들어갈 구멍도 뚫고요. 그리고 스스로 너트도 돌리고요. 또 볼트도 돌리고요. 조이고요. 이런 것들 다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앞으로 이와 같은 흐름은 소위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바이오에 가깝다기보다는 제가 판단할 때는 반도체에 가까운 산업이고 그런 점에서 앞으로 성장성과 세계시장 경쟁력은 더욱더 높아질 것이며 그 선두주자 중에 하나가 또 이 바이넥스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추가 상승 기대하며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넥스는 고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서 이렇게 짚어주셨네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나머지 종목들 어떤 의견인지 한 번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은 SK이노베이션, 셀트리온, 동방, 스탑 주셨고요. 나머지는 고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빨간불을 켠 7가지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베스트일까요? 네, 오늘 그 베스트 종목은 한화 시스템입니다. 네, 이 종목은 뭐 다른 시간을 통해서 12시 프로를 통해서 소개를 드렸고 포트에 있는 종목이지만은 오늘 신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한화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제 항공우주 쪽과 관련돼서 소위 그 에이사 레이더라고 해서 미국보다 성능이 더 뛰어날 수도 있는 그런 스텔스용 레이더를 개발한 회사인데 네. 이것이 이제 우주항공모란 보지 마시고 앞으로의 미래 도시를 생각을 하시면 소위 현대가 얘기하고 있는 모빌리티 시장, 소위 플라잉카 시절이 되는데 사실 차가 날아다닌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저는 날아다니는 건 날아다니는 거 비행기지 그게 무슨 차냐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도심항공에서 중요한 거는 그 땅바닥을 다니는 것은 차고 날아다니는 건 비행기다 이런 관점
관점에서 이 밀집된 앞으로도 점점 이제 도시화가 되겠죠. 그래서 미래 우주 도시를 생각하면서 서울을 생각하고 삼성동에 있는 도심항공이 결국 플라잉카들 또는 날아가 다니는 그런 모빌리티 관련 그런 차가 아니라 비행기들이 주차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속에서 이 한화 시스템이라는 종목은 바로 레이더니까 앞에 표적이나 물론 무기로 따지면 이제 표적이겠지만은 이 자동차 또 날아다니고 이 교통수단이니까 앞에 뭐 방해되는 그런 물체들이 있는지 또는 뭐 같이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있는지를 찾아주는데 아주 최적의 그런 그 솔루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테슬라의 10년 전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 한화 시스템 말씀드리고 이 종목은 매수가는 오늘 그리고 목표치는 36,000원, 손절가는 18,000원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10년 전과 지금이 상당히 많이 다른 것처럼 그렇죠. 미래도시나 플라잉카를 생각한다면 한화시스템 베스트 종목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더 많은 이야기 오늘 혹시 무료 방송 켜시나요? 네, 뭐 오늘 뭐 5시 무료 방송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이제 사실 오늘 IT주들이 많이 갔는데 이 종목들이 이제 경기 관련주들이고요. 또 앞으로 새로운 성장주를 찾자면 새로운 섹터에 찾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5월까지 이 개별 종목 장사 굉장히 화려하게 펼쳐질 텐데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 아직도 있습니다. 종목 찾고 싶은 분들 오후 5시 무료 방송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료 방송 5시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고엔스탑은 김동호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